자, 어제 5차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원짜리 시스템에 대해서 비용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요. 한미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지와 기반 시설만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각 당 주자들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하나 더 이어가도록 좀 하죠. 북핵 공조 파트너 한국의 트럼프 사드 청구서로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 비용이 아니더라도요. 내년에 다시 재협상을 하게 돼 있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에 이 사드 비용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9,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무려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군사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한미 FTA도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드 문제부터 좀 짚죠. 김관옥 교수님, 트럼프가 이렇게 사드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 1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거, 이걸 우리 정부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드 들여올 때 합의서에는 우리는 이제 기반 시설 내고 그쪽에서 무기 가져오고 이렇게 합의문을 썼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을 텐데 지금 사드 문제를 떠나서 사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 재정 적자 벗어나게 하는 거, 일자리 만드는 거, 이것이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사드를 배치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부담해라. 즉 재정 비용을 절감하겠다. 근데 이런 추세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게 다 적용돼서 사실상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내면 내가 안보 지켜주고 돈 안 내면 안 지켜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미 이제 시작인 것이지 계속해서 다음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이 트럼프 정부와 계속 협상을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뒤통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려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에 요청하는 건 역시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건 모두 미국의 군수산업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인 기반시설 제공 비용은 미국이 분담한다. 우리 국방부 입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방부 뜻대로 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거래 기술인가 엄포 양보 얻어내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엄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어가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전략이 이번에도 작동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죠. 하나 더 가죠. 자, 정부 수차례 경고음을 무시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한 방 맞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여러 번 이 한미 FTA를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제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TV 토론 얘기 때 좀 더 짚도록 하죠. 자, FTA 재협상서 한국 양보 노려 사드 사용료 이업구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사용료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외신과 인터뷰에서요 보면은 프로텍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보호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사드 비용을 못 내면은 한미 FTA라도 우리에게 양보해라. 이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여기 동아일보가 오늘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10억 달러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의 정도고요. 그리고 한미 당국 간의 애초 약속은 뭐였냐 보니까 미국이 운용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는 식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를 국회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애초 합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느냐?
취임 전 사안이라 이해 부족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협상용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노림수는 뭐냐? 결국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협상을 하게 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금 그 부분에서 증액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과 매티스가 방한했을 때 우리 황교안 대행에게 그런 관련된 언급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신문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TV 토론을 가죠. 김용남 전 국회의원. 네. 트럼프의 이 말이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헛소리 했겠냐. 미국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협상 내용도 모르고 헛소리를 했겠느냐. 사실 그걸 헛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헛소리는 아니죠. 고도로 전략화된 발언 아닌가요? 예. 그런데 예. 우선 이해하셔야 될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도 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 어마어마한 큰 부자고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본인이 이미 오래전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인이 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떤 협상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10억 불, 또 예. 펜스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 한미 FTA 문제를 다시 예.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근본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예. 돈을 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미국이 좀 줄여야겠다. 예. 아니면 한국이 좀 비용을 더 내놔라.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10억 불 부담 요구에 대해서 이기려니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예. 주장했던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돈 못 내니까 도로 사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기술을 모르는 어떻게 좀 표현은 예. 좀 그렇습니다만 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예. 역시 돈은 돈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50불 내외에 묶여 있으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막 80불, 90불 넘어갈 때는 예. 충분히 채산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참에 중동 국가에서 수입하던 석유를 미국 셰일가스로 돌려서 수입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돈 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셰일가스 수입으로 좀 다른 식의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이군요. 예.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돈은 돈 문제로 해결해야죠.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협상의 기술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뒤통수를 친 것인지 좀 해석을 좀 해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uick. And if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ll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트럼프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렇죠? 한미 FTA든 아니면 사드든 분명히 미국의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후보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심상정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꼬집었는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아니 이 협상 내용 보면은 우리는 안 내도 돼요라는 얘기만 이제 반복했어요.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국제 정치가 협약한 대로 된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시고요. 그 국가의 정치자라는 것은 관련돼서 협약이 됐지만 안 될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관련된 통치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주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믿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드는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드를 사드로 풀어야지 사드를 왜 셰일가스로 풉니까? 셰일가스를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걸 사주면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용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왜 사드에 관련된 입장을 너무 찬성 입장을 밝혀버려서 우리의 외교적 카드를 잃어버렸냐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새 정부로 가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면밀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그 국민의 안위, 외교적 안위에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회에 관련된 절차, 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사드를 다른 문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사드를 배치했고 또 대선 주자들이 너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찬성 입장을 표현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의 협상력이 전혀 없어졌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주머니가 다 털린 뒤에 이제는 우리가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뭘 꺼낼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철수,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미 협상 내용 중에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돈 줄 필요 없다. 이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어제 TV 토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질러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불 낼 것 같으면 그거 한 개 포대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각 당 후보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조 부위원장에게 여쭤보고 우리 또 국민의당 입장을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또 문재인 후보가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피해갔는데 삼겹살 얘기 또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우리 못 낸다. 너네 사드 포대 다시 가져가라. 철수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간다고 그렇게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니 심상정 후보가 물은 거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정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라면 우리 돈 못 낸다. 니네 이거 다시 가져라, 니네 거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 단박하게 OS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중요하다. 사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협약이고 하면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협약을 한 당사자인 미국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주장을 하면 돌려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함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익에 반대되면 통치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경솔하게 지금 보낼 거예요 그러면 보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통치자의 자질이 없는 거고요. 그거를 포괄해서 애매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진위를 담아서 얘기한 겁니다. 관련돼서 미국은 분명히 부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사드도 분명히 필요는 하다. 다만 우리가 그 두 개의 필요성과 부당한 요건에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국익에 반대가 되면 돌려보내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다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모호한 대답이 아닙니다. 관련돼서 후보가 얘기를 할 때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면 전부 다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과의 혹시 앞으로 있을 차기 협상에 대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갖고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섣불리 보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쁘다 이런 당연하죠. 그거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하면 그게 나이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대 돈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이길 수 있어요? 협상 지금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돈 달라고 하는 미국한테 야, 니네 원래 협약에는 이거 아니야. 우린 너 절대 줄 수 없어라고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당하게 나가야죠.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나간다고요?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물러납니까? 순수하게?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문제는 또 다음 문제인데요. 자, 지금 미국의 의도는 분명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빈볼을 세게 던진 거예요. 야구로 치면. 저게 빈볼입니까? 아, 빈볼성이 강하죠. 트럼프가 그걸 이것은 빈볼 트럼프의 던진 흥정 건가요? 작전이고 몰상식한 행동이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몰상식한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협정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 3월에 협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기초에서 그것을 어긋나서 지금 10조 원의 폭탄을 10억 달러의 폭탄을 던진 건데 이게 여러 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차기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우선주의 좀 전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미 국내 정치용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도를 다분히 좀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만이 혜택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가치 동맹의 성격이 있는 거죠. 자, 트럼프가 이것을 어찌 보면 이익 동맹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협정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저는 지금도 문재인 후보의 그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호해요. 전략적 모호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지금 만약에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예. 국민의당 입장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될 곳은 바로 국회라 그랬습니다. 예. 자, 문제가 있다면 국회 동의 절차, 비준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뜻 저는 이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을 어떤 뭐 헛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국방부 합의를 내용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상태에서 툭 던진 말이라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무 또 우리 순진한 게 아닌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실제로 얘기는. 돈 달라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방위 분담금 협상 문제라든지 한미 FTA 여러 가지 한미 FTA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통상과 하든지 우리는 양보해야 될 거 사드를 아니에요.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찌됐든 그게 뭐 한미 FTA랑 연계가 됐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랑 연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천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살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출발은 3월에 한미 간의 약정세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트럼프가 했잖아요. 요구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온당한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양쪽에 제가 이제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집요하게 좀 이제 캐봤는데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김간호 교수님 얘기 좀 듣고 우리 김용남 의원 얘기 듣고. 지금 트럼프 얘기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헛소리가 아니죠. 예. 크레이지맨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공포감을 막 미친 사람 뭐 공포감을 조성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에서 이 자기 거를 내놓는 그런 양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10억 불을 두들긴 거고 예. 기본적으로 이 10억 불은 받아내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받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겠다. 실제로 그만한 받겠죠. 대가를 받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는 이제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문 후보가 어제 얘기했던 거. 자,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도 예산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천억이 예컨대 1조가 들어간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처리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들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즉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하고 딜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드 문제를 우리가 미국에게 압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문제에서도 중국에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쪽에서 받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기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아주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차기 정부가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쪽에 방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국방부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은 그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러면 홍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사드 10억 불 요구 처리할까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요. 그 우리식의 사고방식하고 서구식의 미국을 포함한 서구식의
사고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서화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구식은 훨씬 의미를 크게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명확하게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변론이겠습니다만 이미 한미 국방부 간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문서화되면 그거를 어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채 하고 소위 이제 질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식의 사고에서 많이 좀 벗어난 좀 독특한 성향을 보여서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의 좀 독특한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던 것이고 그게 오히려 당연히 기본적인 룰을 지킬 것으로 예상하는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기 때문에 협상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불을 요구했지만 한미 실무자 간에 만나서 딱 명문화된 계약서를 꺼내면 미국 측의 실무자들은 다른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미국의 의도는 여기서 사드 배치 비용을 처음에 약속이 없던 10억 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소파, 협정 또 한미 FTA의 재협상의 카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미국 측에 불리하니까 이거를 다시 협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거지 이미 명문화된 계약을 무시하고 여기서 사드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거 우리 계약 못 지키겠다. 우린 이거 무시하겠다. 이렇게는 그 미국식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은 실제로 사드 비용 10억 불을 우리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보다는 한미 FTA라든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조금 증액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재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요구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수에 말리는 거죠. 근데 한미 FTA 협상도 문서화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돼 있는 것을 다시 재협상해서 문서를 고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사드와 관련된 이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의 이 문서도 재협상에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소파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서 앞으로 소파가 아니라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서화된 거는 재협상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무시하자 이런 주장은 미국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합리적 이성을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기본 룰을 가끔 깨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인 간에도 이 협약을 깨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국가 간 그것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서화된 것을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선 후보들 주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각 당의 이제 반대측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끼리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1조 원 내도 사드 찬성인가? 안철수 후보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 대미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0억 불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돈을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섣불리 국방부라든지 이 환경 권한대행 정부가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게 진위가 아닐 것이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위협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정상적인 통치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통치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라 미치광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론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말은 정상적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협구가 아니면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몸에 맞춤보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럼프의 특성을 무시한 채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냥 통과해도 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교는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트럼프도 이게 포커페이스인지 아니면 진짜 위협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하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걸 내보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다 까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너네들이 부당한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다.
뭐 한미 FTA 협상도 마찬가지고 이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철수 후보도 이제 기업가 출시잖아요. 역시 기업가와 기업가가 만나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설득할 수 있어요? 쉬운 과제는 아니겠죠. 예.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어떤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 예. 좀 어떤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이 트럼프의 이른바 이 몰상식이고 어찌 보면은 예.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반대 이것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예. 좀 뭔가 미국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고 예.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익동맹의 창원만은 아니다. 예. 이걸 비즈니스로 볼 거냐. 한미동맹은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 미국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우선시할 때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 이 보수 진영에서 뭐라 했냐면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혹시 안철수 후보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여차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 조치까지도 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철학의 문제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예. 이 문제를 풀자 이것은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만을 제외하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하고 대화를 시도했던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그렇게 높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정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만나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네 너 말이 맞네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외교 문제는 그렇죠? 예. 이 코리아 패싱 관련해서 우리 김용남 의원에게 잠깐 여쭤봤는데 저도 명쾌한 답을 못 들어서 정말 홍 후보가 되면 좌파 정권이 아니라 정말 홍 후보가 되면은 트럼프가 이 사드 배치 10억 철회합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철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죠.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라. 뭐 다른 재협상의 카드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좌파 많습니다. 정권 여부하고는 상관없다 이 뜻이죠? 그건 돈 문제고요. 그리고 근데 코리아 패싱을 얘기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예. 지금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5월 9일 선거 결과에 예. 따라서 들었을 대한민국의 정부가 예. 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예.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이미지를 예. 국제사회에 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북한에서 늘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감성적 예. 민족주의에 좀 동조하는 듯한 차기 정부의 모습이 비춰질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미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하고 긴밀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비밀스러운 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것이 곧바로 아니면 조만간에 예. 북한에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에서 홍준표 알겠습니다. 후보가 예. 코리아 패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은 트럼프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괴팍스럽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저런 독특한 식의 거죠, 협상 독특. 전략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한미 협상력을 더 키우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홍 후보의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5차 TV 토론에서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원짜리 시스템에 대해서 비용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요. 한미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지와 기반 시설만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각 당 주자들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하나 더 이어가도록 좀 하죠.
북핵 공조 파트너 한국의 트럼프 사드 청구서로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 비용이 아니더라도요. 내년에 다시 재협상을 하게 돼 있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에 이 사드 비용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9,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무려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한미 FTA도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사드 문제부터 좀 짚죠. 김관옥 교수님, 트럼프가 이렇게 사드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 1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거, 이걸 우리 정부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드 들여올 때 합의서에는 우리는 이제 기반 시설 내고 그쪽에서 무기 가져오고 이렇게 합의문을 썼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을 텐데 지금 사드 문제를 떠나서 사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 재정 적자 벗어나게 하는 거, 일자리 만드는 거, 이것이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사드를 배치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부담해라. 즉 재정 비용을 절감하겠다. 근데 이런 추세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게 다 적용돼서 사실상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면 내가 안보 지켜주고 돈 안 내면 안 지켜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미 이제 시작인 것이지 계속해서 다음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이 트럼프 정부와 계속 협상을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뒤통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려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에 요청하는 건 역시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러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불 낼 것 같으면 그거 한 개 포대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각 당 후보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조 부위원장에게 여쭤보고 우리 또 국민의당 입장을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또 문재인 후보가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피해갔는데 삼겹살 얘기 또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우리 못 낸다. 너네 사드 포대 다시 가져가라. 철수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간다고 그렇게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니 심상정 후보가 물은 거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정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라면 우리 돈 못 낸다. 니네 이거 다시 가져라. 니네 거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 단박하게 OS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중요하다. 사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협약이고 하면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협약을 한 당사자인 미국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주장을 하면 돌려고 보내겠다는 얘기를 함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익에 반대되면 통치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경솔하게 지금 보낼 거예요 그러면 보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통치자의 자질이 없는 거고요. 그거를 포괄해서 애매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진위를 담아서 얘기한 겁니다. 관련돼서 미국은 분명히 부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사드도 분명히 필요는 하다. 다만 우리가 그 두 개의 필요성과 부당한 요건에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국익에 반대가 되면 돌려보내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다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모호한 대답이 아닙니다.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트럼프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렇죠? 한미 FTA든 아니면 사드든 분명히 미국의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후보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심상정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꼬집었는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뭐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아니, 이 협상 내용 보면은 우리는 안 내도 돼요라는 얘기만 이제 반복했어요.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국제 정치가 협약한 대로 된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시고요. 그 국가의 정치자라는 것은 관련돼서 협약이 됐지만 안 될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관련된 통치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주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믿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드는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드를 사드로 풀어야지 사드를 왜 셰일가스로 풉니까? 셰일가스를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걸 사주면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용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왜 사드에 관련된 입장을, 너무 찬성 입장을 밝혀버려서 우리의 외교적 카드를 잃어버렸냐,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새 정부로 가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면밀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그 국민의 안위, 외교적 안위에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회에 관련된 절차, 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사드를 다른 문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사드를 배치했고, 또 대선 주자들이 너무 사드 배치에서 너무 서둘러서 찬성 입장을 표현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의 협상력이 전혀 없어졌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주머니가 다 털린 뒤에 이제는 우리가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뭘 꺼낼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철수,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미 협상 내용 중에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돈 줄 필요 없다, 이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어제 TV 토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건 모두 미국의 군수산업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인 기반시설 제공 비용은 미국이 분담한다, 우리 국방부 입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방부 뜻대로 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거래 기술인가 엄포 양보 얻어내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엄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어가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전략이 이번에도 작동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죠. 하나 더 가죠. 자, 정부 수차례 경고음을 무시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한 방 맞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여러 번 이 한미 FTA를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제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TV 토론 얘기 때 좀 더 짚도록 하죠. 자, FTA 재협상서 한국 양보 노력, 사드 사용료 이업고,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사용료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외신과 인터뷰에서요 보면은 프로텍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보호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비용, 사드 비용을 못 내면은 한미 FTA라도 우리에게 양보해라, 이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여기 동아일보가 오늘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10억 달러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의 정도고요. 그리고 한미 당국 간의 애초 약속은 뭐였냐 보니까 미국이 운용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는 식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를 국회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애초 합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느냐? 취임 전 사안이라 이해 부족,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협상용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노림수는 뭐냐? 결국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협상을 하게 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금 그 부분에서 증액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과 매티스가 방한했을 때 우리 황교안 대행에게 그런 관련된 언급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신문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TV 토론을 가죠. 김영남 전 국회의원. 네. 트럼프의 이 말이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헛소리 했겠냐. 미국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협상 내용도 모르고 헛소리를 했겠느냐. 사실 그걸 헛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헛소리는 아니죠. 고도로 전략화된 발언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선 이해하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도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큰 부자고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오래전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인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떤 협상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10억 불, 또 펜스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 한미 FTA 문제를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근본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돈을 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미국이 좀 줄여야겠다. 이건 한국이 좀 비용을 더 내놔라.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10억 불 부담 요구에 대해서 이기래니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돈 못 내니까 도로 사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기술을 모르는 어떻게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역시 돈은 돈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50불 내외에 묶여 있으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막 80불, 90불 넘어갈 때는 충분히 채산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참에 중동 국가에서 수입하던 석유를 미국 셰일가스로 돌려서 수입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일가스 수입으로 좀 다른 식의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이군요.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돈은 돈 문제로 해결해야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협상의 기술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뒤통수를 친 것인지 좀 해석을 좀 해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if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ll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